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미얀마 역사, 먼저 번 시간에 하다 보니까 미얀마 초기에서 1500년대까지 그렇게 이제 보게 됐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왕조로 말하면은 뭡니까, 그 따옹우 왕조에서 그러니까 이제 따옹우 왕조에서 이제 그 굉장히 전성기를 누렸던 그 버인나옹 황제가 있었어요. 버인나옹 왕이 있었는데 이제 이때 이제 미얀마가 동남아시아 서부, 하여튼 태국까지, 그러니까 뭐 마니푸르까지, 인도의 아쌈까지 이렇게 정복을 해가지고 영토를 확장한 그 왕이 이제 있었던 것을 이제 요 시간까지 이제 요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요번 시간에는 이제 그 이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미얀마의 그 역사를 통해서 미얀마가 이제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참 그러한 나라가 이제 되었는데, 자, 하나님은 또 미얀마의 소수민족을 통해 가지고 선교사분들이 주로 소수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러면서 이 현대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미얀마에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십니다. 참으로 이 미얀마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다, 의롭다, 깨끗하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여전히 죄인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거짓 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지 못해서 여전히 죄인으로 있는 참으로 종교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흘린 피로 나의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구나, 의롭구나, 참 이 복음으로 나와서 구원을 받아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미얀마의 역사는 그러니까 보니까요, 이 버마족이 막 통일을 하면은 이제 몬족이라든지 뭐 샨족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활동을 움츠리는 상태에 있다가, 그러면서 이제 버마족이 망하고, 그쵸?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소수민족들이 또 이제 이렇게 있다가 다시 주로 이제 몬족이라든지 뭐 샨족이라든지 이런 족들이 활발해지죠.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버마 왕조가 또 통일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버마 왕조가 그러니까 보관 왕조 11세기에서 13세기,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13세기에서 16세기에는 이제 여러 왕조가 나타나는 시기,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이 그러니까 주로 이제 몬족하고 이제 샨족이죠. 그러면서도 버마족 왕국이라래요. 잉어 왕국은 그러니까 뭡니까, 버마족화된 샨족이 세운 왕국을 잉어 왕국이라 그러는데, 뭐 버마족 왕국이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띠바고 왕국이라 그래가지고 그 몬족화된 샨족, 이게 또 세워가지고 결국 몬족이지 뭐, 그러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뭐 우회 토종 샨이라든지 뭐 까친이라든지, 또 이제 그 서부 쪽에 또 친족이 있잖아. 뭐 라킨족은 라킨족이 친족 밑에가 라킨족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족들은 이제 왕국이 이제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 뭡니까, 잉화 왕국이 이제 망하잖아, 그죠? 잉화 왕국이 샨족에 의해서 잉하 왕국이
1527년에 샨족이 마침내 잉화를 점령해서 거의 200년에 걸친 힘의 균형을 깨지게 되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샨족의 고지 버마 지배는 1555년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잉화 왕조에서 이렇게 분리되어 나온 그 버마족이 또 분리가 되어 나와가지고 만든 왕조가 따옹우 왕조거든요. 이 따옹우 왕조가 1531년부터 1752년까지인데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통일을 해요. 이 사람들이. 야심찬 젊고 야심찬 떠빈 슈에티 왕. 이 사람이 1531년에서 1551년까지 왕인데 버고의 강력한 몬족 왕국을 격퇴를 합니다. 그래서 1540년에 그 저지 버마를 통일하였다. 저지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산이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평원이니까 밑에 이제 평원, 이제 그쪽은 이제 통일했다 이런 얘기죠. 떠빈 슈에티. 근데 이 떠빈 슈에티가 옆에 있었던 사람이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1498년 이래로 미얀마에 들어왔거든요. 카톨릭.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신부들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이제 카톨릭을 전파하고요. 그리고 정탐을 하고 어떻게 하면 미얀마를 카톨릭으로 만들까? 식민지로 만들까? 이거잖아.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 카톨릭 교주가 선포한 법령이 뭡니까? 식스도 4세 1480 몇 년인가 그때 선포됐어요. 뭐냐 하면은 그 카톨릭을 전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얻기 위해서 식민지 개척하는 거가 법령이 선포가 돼요. 그러면서 또 뭐까지 선포가 되냐 하면은 그러면 이제 식민지 개척을 하러 갔는데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은 자는 노예로 만들어라 이제 이거거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지금 포르투갈 사람들하고 카톨릭 신부가 오는 것은 목적이 그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이 종교 재판이 시행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카톨릭에게 아주 꿈떡하는 세력이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었다고. 그래서 이 포르투갈 스페인을 통해 가지고 카톨릭 교주가 아주 세력을 조종을 하면서 종교 재판이 되어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스페인의 종교 재판으로 인해 가지고 종교 재판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부터 1480년대 벌써 화형이 되어지고 있었어요. 1481년인가요? 200명 이상이 화형을 당했어요. 카톨릭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면서 이제 1478년에 카톨릭 교주 식스도 4세가 종교재판관 토르케마다를 임명을 해요. 그래갖고 스페인으로 보내. 그래서 종교재판관이 돼가지고 토르케마다가 20년 동안 종교재판을 하면서 8만 명을 화형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종교재판이 끝나는 것이요. 굉장히 오래가요. 1860년인지 그때 끝나요. 종교재판이. 얘가 거의 몇 년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500년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1400년대 말에서 1800년대니까 거의 400년, 300년에서 400년 종교재판.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이게 수백만 명이라 그러는데 더 되지 뭐.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화형을 시켰습니다. 화형을. 유대인들, 이슬람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근데 이제 역사책에 보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안 나와. 그죠? 근데 이제 기록에 나오는 건 이제 언제부터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1517년에 이제 독일에서 마틴 루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막 그동안에 몰래 믿었던 그 예수님 믿는 신앙을 막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1500년대 그 이후로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당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에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종교재판 당해갖고 죽는 거는 그때부터가 아니에요. 1200년대도 있었어요. 1200년대. 물론 이제 스페인의 이슬람이 711년에 도착하잖아. 그죠? 그래갖고 이제 그 전에는 그러니까 스페인이 서고토 왕국이 또 있었잖아. 서고토 왕국 때는 어떤 종교를 막 카톨릭만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서고토 사람들이 카톨릭을 또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카톨릭을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카톨릭을 싫어했다고. 이 고트족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어느 때부턴가 이제 왕이 카톨릭을 믿게 돼. 그러면서는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고토 왕국에 있다가 그래도 이쪽의 유럽처럼 그렇게 막 대대적으로 박해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었잖아. 근데 이제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위해서 카톨릭이 만든 이슬람을 만들었잖아. 그죠? 이슬람을 만들어가지고 스페인을 침공하게 한다고. 그래서 스페인을 711년에 침공을 해요. 이슬람이. 그래서 이제 스페인이 이슬람이 또 되잖아요. 근데 이슬람하고 카톨릭과의 그 협약은 뭐냐 하면은, 어디를 가더라도 카톨릭은 건드리지 말아라. 예수님 믿는 사람만 죽여라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제국이 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스페인에 들어온 이슬람 사람들이요, 또 프랑스를 먹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를 쳐들어가죠. 근데 이제 결국은 그 프랑스를 쳐들어간 거는요, 카톨릭이 프랑스를 쳐들어간 거를 막을 수도 있잖아. 서로 연결이 되니까. 그죠? 근데 왜 프랑스를 쳐들어가게 했을까 했더니, 그쵸? 메로빙거 왕조를 뒤엎고 카를로스 마르텔이라고 하는 뭡니까? 재무부 장관. 그 사람의 집안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쳐들어가가지고 프랑크가 이기지를 못하거든. 그것이 이제 아마 푸아티의 전투인가 그래요. 이기지를 못하는 거보다도요, 왕은 이기지를 못해, 왕은. 프랑크 왕은. 근데 이제 왕이 이기지 못한다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세력이 쳐들어갔는데, 그거를 막아낸 게 누구냐, 그러니까. 왕 밑에 있던 카를로스 마르텔이 막아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카를로스 마르텔을 막 그냥 예사롭지 않게 보는 거죠. 그 이미 작업에 들어간 거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카를로스 마르텔의 후손인 피핀이 쿠데타 일으켜갖고 왕이 되잖아요. 카톨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카롤린거 왕조가 되는 거예요. 카롤린거 왕조. 그러면서 이제 이 카롤린거 왕조 이 피핀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어떤 일을? 교황령을 건국시켜줬잖아. 피핀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지금 이제 미얀마 역사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잠깐, 지금 이제 생각난 김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뭡니까? 그때가 이제 754년 정도였죠. 그때 이제 476년에 서로마가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는 로마 카톨릭이 자꾸 사람들을 시켜갖고 반란을 일으키게 해. 그리고 장군들,
좀 저 사람은 좀 싸움을 잘해갖고 어떻게 로마를 강성하게 좀 끌고 나가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없애는 일을 하는 거야. 카톨릭이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힘을 빼. 그래서 결국은 이 로마에 인물이 없어요. 인물이. 그래서 결국은 476년에 오도아케르 용병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게 이제 왕은 망했는데 백성도 그대로고 음료 카톨릭은 점점 더 세력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도아케르 용병이 이제 476년에서 493년까지 가요. 거의 20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요. 네. 이제 음료 카톨릭이 마음에 안 들었지. 네. 그래서 동로마의 그 제논 황제를 통해 가지고 오도아케르 용병 제거하게 하죠. 누구를 통해서? 그때 당시 살고 있던 동고트족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동고트족이 그러니까 이제 음료 카톨릭이 동로마에 부탁을 했지 뭐, 그치? 근데 이제 이 제논 황제, 동로마의 제논 황제는 항상 카톨릭은 음료가 항상 그 정치 세력을 타잖아. 자기네 힘으로는 뭘 못해요. 정치 세력을 등에 업는다고.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걔네들이 뭐 힘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 다스린 것도 이제 요새 전 세계를 뭐 다스린다라고 착각을 하잖아. 왜? 아주 뭐 정치 세력들을 뭐 쥐락펴락 하니까. 자기네들이 볼 때. 그렇게 커왔어, 얘네들은. 그렇게 커왔어요. 자기네는 힘이 없어. 항상 정치 세력의 등을 탄다고. 그러면서 온갖 속임수와 암살, 뭐 협박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정치 세력을 아주 주물러 가지고 자기 편이 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백성들을 억압을 하는 거예요. 제논 황제는 이제 음료 카톨릭의 말을 듣고서 자기도 이제 어떤 세력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동고트를 사용해서 오도아케르 용병을 이제 제거를 시키고 그 동고트가 이제 이 로마, 서로마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53년까지 가는 거예요. 553년까지. 그러면서 이제 이 테오드릭 대왕이, 동고트의 테오드릭 대왕이 죽고서 부인이, 그러니까 동고트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을 별로 안 좋아했어. 네. 그래서 테오드릭 대왕이 근데 죽자 테오드릭 대왕의 부인이 친카톨릭 정책을 편다고. 그래서 거기에 불만을 품은 동고트 사람들이 막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뭡니까? (553년에) 동고트가 또 망하게 되죠. 553년에 유스티니아스 황제에 의해서 그때는. 그때도 음료 카톨릭이 뭐 부탁을 한 거지 뭐. 그렇잖아요. 친 카톨릭 싫어하니까 음료 카톨릭이 이제 어떻게 해서 부인을 통해 가지고 좀 친카톨릭으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싫어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스 이제 에게 또 부탁을 해 가지고 그러면서 또 롬바르디가 일어나. 롬바르디가. 그러니까 동고트가 이제 멸망을 하는 것이 553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롬바르디가 북쪽에서 이탈리아 북부에 있던 롬바르디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아마 동고트의 사람들이 다 롬바르디아로 많이 간 것 같아. 네. 세력이 갑자기 커져. 그러면서 이제 롬바르디아 왕국이 그때 600 몇 년 되는 롬바르디아가 이탈리아 전체가 롬바르디아 왕국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롬바르디아 그러면서도 통일왕국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북부, 남부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북부에 있던, 롬바르디가 이제 로마를 치려고 하니까 이 로마 카톨릭 교주가 몸이 다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편지를 양피지에다가 금박을 입혀가지고 베드로가 쓴 편지로 위조를 해가지고 피핀에게 보내는 거지.
피핀이요. 베드로가 우리 로마 카톨릭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나타나서 베드로가 뭐 이 편지를 줬습니다. 뭐 이거 이제 베드로가 쓴 그 편지라고 그러면서 이제 주는 거 아니야, 그죠? 베드로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로마 카톨릭을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로마 카톨릭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롬바르디를 쳐라 이거지. 그래서 그 편지를 피핀이 받고서 감동을 하는 거야. 베드로가 나를 알아? 그러면 내가 천국에 가겠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주를 도와가지고 쳐들어와요. 두 차례. 752년, 754년. 롬바르디를 물리쳐요. 그래서 그때 영토를 많이 뺏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롬바르디가 망하는 거는 피핀의 아들 카를로스 때예요. 756년인가 그래. 그러면서 많은 땅을 이제 이렇게 로마 근처로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땅, 그거를 교황령이라고 준 거야. 피핀이 누구에게? 카톨릭 교주에게. 그것이 최초의 교황령의 시초입니다. 그때는 불명확했대요. 왜? 피핀이 그 땅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게 피핀의 땅인데, 피핀이 속한 이 프랑크 제국, 그게 땅인데, 그러면 카톨릭 교주의 역할은 뭔가? 행정관인가? 세금을 갖다 바치는 행정관인가? 이것이 불명확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제 피핀이 이렇게 이제 여기서 먹고 살으라고 준 거잖아, 그지? 교황령의 시초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카를로스가 이제 왕이 됐는데, 피핀의 아들. 이 사람이 이제 열성 분자죠. 열성 신도예요. 열성 카톨릭 신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이 되면서 북독일에 카톨릭 믿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4,500명의 부족장을 참수를 합니다. 카를로스가. 그러면서 또 정복전쟁을 또 하고요. 그리고 롬바르디를 완전히 물리쳐요. 756년에. 그래서 뭡니까? 롬바르디가 망하고요. 지금도 롬바르디아 있어요. 그죠? 이탈리아 북부에. 이 롬바르디아도 어떤 신앙에 대해서 자유로웠대. 그 카톨릭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또 믿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롬바르디아를 통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숨을 쉬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롬바르디아 있었을 때. 그쵸? 그렇게 되면서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이 카를로스 누굽니까? 샤르마뉴라 그랬죠? 부탁을 하잖아요. 롬바르디 무찔러달라 해갖고 부탁을 해가지고 756년에 무찔러주고, 그러면서 이 샤르마뉴가 전체를 이제 통일을 하는 거죠. 동중 서프랑크. 오늘날에 원래 이제 프랑크 제국이었으니까 프랑스, 그 다음 이탈리아, 독일까지 이렇게 전체를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황령으로 준 땅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위조 편지를 써요. 카톨릭 교주가. 그때는 스테파노 2세인가 봐. 하드리아노 2세인가 봐. 스테파노 2세는 이제 먼저 번에 그 양피지 금, 쓴 카톨릭 교주고. 그래서, 어떤 편지를 쓰냐 하면 하드리아노 2세가 위조 편지, 샤르마뉴에게 313년에 그 콘스탄틴 대제 있죠. 그
로마 카톨릭을 공식 선언한 그 콘스탄틴 대제가 카톨릭 교주에게 이탈리아 전체를 줬다. 이 위조 편지를 이제 샤를마뉴에게 이제 이렇게 이제 쓴 편지를 라고 보여주면서 위조 편지를 주죠. 그래서 샤를마뉴가 거기에 쏘가가지고 네. 그러면서 대관식을 받는 거예요. 샤르마뉴가 800년도에 그 알프스를 넘어가지고 이탈리아에 와서 너는 서로마 제국의 황제야 라는 대관을 받는 거예요. 800년에. 예. 자, 이제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 더빈 슈에티 왕이 이제 그러니까 이 따옹우 왕조 최초는 아니고 그러니까 민찌뇨 왕이 최초인데 더빈 슈에티 왕이 이제 1531년에서 1551년까지 예. 버고의 강력한 몬족 왕국을 격퇴하고 1540년에 저지 버마를 통일하였다. 그러니까 저지라는 말은 이제 낮은 땅, 평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북부는 고지고 남부가 이제 저지 이렇게 되죠. 이럴 때 이제 더빈 슈에티 옆에 왜 이제 이 카톨릭 얘기가 나왔냐 하면은 이때 당시 그러니까 포르투갈의 사람들이 더빈 슈에티 옆에서 자문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 버마족의 왕으로서 버마 사람들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질 아니하고 포르투갈 그 카톨릭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러지 말라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말을 안 들어가지고 더빈 슈에티가 이제 암살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더빈 슈에티 맨날 그 포르투갈 사람하고 뭐 사냥 다니고 뭐 그랬대요. 그러면서 이제 더빈 슈에티의 계승자인 바인나웅 왕 이복형이에요. 1551년부터 1581년까지 이 사람이 이제 이어받아서 정복전쟁을 해가지고 1556년에 마니프로 1557년에 샨 그 다음에 치앙마이 그럼 태국이죠. 1557년에 치앙마이 1564년 1569년에 아유타야 왕국 이거는 저기 태국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치앙마이도 태국이고요. 란쌍 왕국 1574년 이 란쌍도 태국인 줄 알아요. 제가 그걸 정복해서 동남아시아 서부의 대부분이 그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때 미얀마의 영토가 굉장히 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인나웅이 어디까지? 라킨 서쪽에서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따로 떨어져 있는 라킨의 침공을 준비하던 1581년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라킨이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문서를 보다 보니까 라킨의 포르투갈 세력들이 또 포진을 하고 있더라고. 세력을 잡고 있습니다. 라킨에 그러니까 세력을 잡고 있어요.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버인나웅의 거대한 제국은 그가 죽자 해체가 되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태국의 아유타야의 시아민들은 1593년에 버마인들을 그러니까 미얀마 사람들을 몰아냈고 땅인 타이까지 진출을 했다. 이게 태국 역사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599년에 라킨군은 포르투갈 용병의 도움을 받아서 왕국의 수도 바고를 약탈하였다. 미얀마 남부에 바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몬족의 그 몬족화된 샨족이 있었던 그 한띠 뭡니까? 한띠 무슨 왕국이었죠? 한따와디 왕국, 한따와디 왕국, 버거 왕국. 그 왕국이 한따와디 왕국이 여기 지금 보면은 더빈 슈에티에 의해서 그쵸? 버고의 강력한 몬족 왕국을 격퇴하고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빈 슈에티 왕 때
완전하게 망하게 되나 봐. 그죠? 그러면서 이제 1540년에 이제 저지버마를 통일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라킨 왕국까지 이제 쳐들어갈라다 죽고, 더빙 슈에티가 이제 바인나웅이 뒤를 이어서 하여간에 그냥 동남아시아 서부 전체를 통일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1599년에 이제 그 서부에 있던 라킨 군이 포르투갈 용병의 도움을 받아서 왕국의 수도 바고를 약탈했다. 그러니까 그 몬족의 수도였던 그 바고, 거기가 이제 이 따오무 왕조의 손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를 약탈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몬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데네, 그죠? 그러면서 포르투갈의 용병장 드 브리트는 곧 라킨 왕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고, 버마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인 시리암을 포르투갈 지배하에 두었다. 버마는 혼란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부 해가지고 이 포르투갈 펠리페 드 브리트,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장군으로 왔다가 라킨의 왕의 명령을 받아갖고 이 몬족이 사는 이곳을 쳐들어왔다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된 거잖아. 자기가. 이제 몬족의 여기가 다 이제 왕으로 있는 거야. 이 포르투갈 왕이. 포르투갈 사람이. 카톨릭이라고 이 사람이. 그래서 언제까지 가냐 하면 1613년까지 가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왕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얘의 목적은 뭐야? 세력을 잡아가지고 이제 미얀마를 이제 카톨릭의 식민지로 만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옆에 신부가 이제 예수회가 또 들어온 상황이고 1554년에 예수회가 들어왔잖아. 그지? 그런 상황에서 이 미얀마 사람들이 또 가만 안 있어요. 그래가지고 버마족인 왕인 아나욱 페룬이 있어. 아나욱 펠룬. 1605에서 1628년까지의 왕인데 전열을 가다듬어 1611년에 포르투갈인들을 격퇴를 하였다. 그래서 1613년에 다 쫓아내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아나욱 펠룬은 버마의 북부, 남부, 샨의 소왕국들을 재규합을 했습니다. 네. 라킨과 따닌타이는 제외. 그래서 따룬 왕 1629에서 1648이 제위인데요. 따룬 왕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면서 100년 동안 왕국은 천천히 쇠퇴하고, 이때 이제 몬족이 또 가만 안 있어. 1740년에 프랑스인들과 시아민들의 지원을 받아 반란에 성공합니다. 여기서 시아민들은 태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프랑스가 미얀마 옆에 태국이 있고 태국 옆에 라오스가 있잖아요. 그죠? 라오스를 프랑스 식민지로 만들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몬족이. 그래가지고 반란에 성공해서 1747년에 저지버마에서 독립을 합니다. 근데 오래 못 가. 독립을 하고 1752년에는 따옹우의 근거지인 잉화를 점령을 해서 이제 멸망을 시키는데요. 그러나 이제 금방 또 버마족들이 또 일어나. 그것이 이제 꼼바옹 왕조입니다. 1752에서 1885년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포르투갈의 그 왕이, 이 사람은 이제 점점 세력을 잡아가면은 이제 카톨릭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의 종교재판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거지. 자연스럽게, 그죠? 근데 이제 14년 만에 이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물리침을 당한 거죠. 그 역사가 있습니다. 자, 꼼바옹 왕조. 얼라 웅퍼야 왕은 1752에서 1760년 제위인데 1752년 쉐보의 꼼바옹 왕조 건국. 그러면서 1755년에 양곤을 세우고요. 1760년에 죽을 때까지 버마를 재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몬족은 이제 그쵸? 그래서 이제 이때 몬족이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은 이제 태국으로 많이 도망가는 거예요. 태국으로.
이제 그 1760년에 버마를 재통합했고요. 얼라웅 퍼야가. 그리고서 이제 1767년에 신뷰신 왕이 아유타 왕국을 약탈하고 중국의 청나라가 이제 1765년부터 1769년까지 4차례 침공했으나 실패. 그러면서 이 중국인들의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1770년대 후반에는 그 태국의 시아민들이 버마인들에 대항해, 그러니까 미얀마인들에 대항해서 방콕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왕국을 세울 수 있게 해주었다. 태국 역사도 나옵니다. 자, 이제 보도포아야 왕이 있어. 1782에서 1819년까지. 이 사람이 이제 시암을 재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고요. 이 사람 때 이제 서부의 라킨 왕국을 점령을 해요. 얘가 라킨 왕국은 이제 처음으로 이제 병합이 되는 거예요. 따로 있다가 그 산맥 때문에 1784년에 바간이 멸망한 이래로 거의 독립해 있던 서부의 라킨 왕국을 점령을 하고요. 예. 그래서 보도파야는 또한 1813년에 공식적으로 반란의 기운을 보이는 보호국인 마니푸로 병합입니다. 그리고 바지도 왕이 1819년에 마니푸르의 반란을 진압하고 아쌈 왕국을 점령해요. 아쌈은 인도 땅이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 점령으로 인해서 버마와 미얀마, 그러니까 영국령 인도가 서로 접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인도는 영국 식민지였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국령 인도와 서로 접하게 되면서 전쟁이 되는 것이 이제 제1차 영국 버마 전쟁이에요. 1824에서 1826년까지 영국이 이깁니다. 그래서 버마가 이때 이제 라킨, 다른 말로 아라칸, 라킨하고 아쌈, 마니푸르, 따닌타리를 이제 테네사림이라고 하는데요. 미얀마 남부에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한량을 해야만 했어요. 저 따닌타리가 남부에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여러분 찾아보시고. 자, 1852년에 제2차 영국 버마 전쟁. 이때도 영국이 이겨가지고 남부 지방의 그 이라와디, 양곤, 뭐 바고와 같은 해안 영토 점령. 3차 때 전체를 점령을 합니다. 영국이 미얀마를. 그래서 1886년에 제3차 영국 버마 전쟁을 통해서 수도 만달레이를 점령, 그때 당시 수도가 만달레이 북부에 있죠. 그러니까 미얀마 북부 점령을 하고 단지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버마 왕실은 인도의 라트나 기리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왕이 티바우 왕이네. 1885년까지 1878년에서 1885년까지. 그러면서 영국군은 이제 버마족 뿐만이 아니라 샨족, 친족, 카친 이런 구릉의 버마 전체를 진압하는데 4년이 걸렸어요. 소규모의 저항은 1896년까지 이제 계속이 돼가지고 이제 식민지 시대가 1886년에서 1948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 1554년에 예수회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1498년 이래로, 그러니까 이제 뭐 1511년 뭐 이럴 때는 또 그 이후로는 또 뭐 이 해상에서 막 해적질도 하고요. 이러면서 해적질을 했다는 얘기는 뭐 노예무역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죠? 미얀마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 포르투갈 왕이 세운 나라가 14년을 가면서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버마족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러면서 이제 카톨릭이 전파가 돼가지고 지금 한 65만 명 이상 되는 걸로 알아요. 카톨릭이. 네. 자, 식민지 시대. 그래서 카톨릭하고, 그러니까 카톨릭을 믿는 포르투갈 사람하고 미얀마의 사람이 그 호녀라가 버잉기족이에요. 버잉기족. 그래서 생긴 얼굴이 서양 사람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네, 버잉기족.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을 믿죠, 그 사람들이. 많이. 자, 식민지 시대. 이 식민지 시대에는 또
그러니까 이제 성교를 보면은요, 1813년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얀마를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미얀마를 들어왔는데, 그 전에 미얀마에 이제 선교사가 영국의 체퍼 선교사하고 그 인도의 그 윌리엄 캐리, 인도에 선교하신 분이잖아. 그 아들이 펠릭스 페리가 있었대요. 그 아들이 미얀마에서 5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 이제 버마족을 주로 이제 아마 했나 봐요. 근데 그러니까 1807년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5년 동안 전도하다가 불교도들의 강력한 반발에 굉장히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잠깐 나갔다 와야 되겠다, 뭐, 라든지 이제 철수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때 이제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국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수재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선교사들은 대부분 수재가 많았대. 공부 잘하는 사람. 그래서 수석으로 졸업하고 막 이랬더라고.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대학교를 뭐 3년 만에 또 16살에 뭐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졸업할 때 그 읽었대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서 선교사가 됐냐 하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냐 하면은, 이 아도니람 저드슨의 친구가 뭐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 물든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도니람 저드슨도 이제 그 친구의 말을 막 믿고 막 이랬죠. 그 친구를 막 좋아하고 이랬는데, 이제 어느 날 어디를 이제 가가지고 아마 여인숙을 들어갔나 봐.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는데 그 옆에 어떤 남자가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막 그렇게 이제 밤새도록 신음소리를 내면서 고통스러워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인가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자기가 그토록 존경했던 그 친구들하는 거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을 퍼뜨리고 있던 그 친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마음에,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간에게는 이렇게 죽음이 오는데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면서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도로 오게 됐어요. 원래 이제 목표는 아마 미얀마를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이 사람이. 근데 이제 인도의 윌리엄 캐리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듣는 거죠. 미얀마가 그렇게 위험하고 지금 아들도, 자기 아들도 철수를 지금 하려고 그런다, 이제 아마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계획을 말레이 반도의 페낭, 처음부터 미얀마에 들어가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아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 인도의 그 동인도 회사 있잖아요. 동인도 회사가, 미국 사람은 인도에 들어올 수 없다, 발을 내디딜 수 없다. 왜 그런 법령이 선포가 됐을까요? 동인도 회사, 그 돈 버는 회사 아니야, 그지? 이 동인도 회사에 예수의 세력이 많은 거죠, 뭐. 그 이제 미국 사람들이 선교를 많이 오니까 미국 사람 추방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시 빨리 떠나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배가 오는 대로 이제 나가려고 그러는데, 미얀마행 배가 오더래잖아요, 처음에 오는 배가. 그래가지고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미얀마행 배를 타고 미얀마를 갔어요. 물론 이제 부인도 있었고요, 아이도 있었어. 근데 부인하고 아이를 말라리아로 이 땅을 떠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카렌족, 나중에 이제 카렌족 선교사로 왔다가 또 미망인이 된, 남편이 죽고 미망인이 된 여자분과 또 결혼을 또 하죠. 그러니까 카렌족에게도, 미얀마 소수종족인데요, 이 카렌족이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한 50% 된대, 카렌족이. 그 선교사 덕분이지 뭐, 그 저기죠, 그쵸? 카렌족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중에 또 그 결혼했던 여자분도 또 이 땅을 떠나고,
그래서 결혼을 3번을 하더라고, 이 아도니람 저지스님. 그러면서 이 아도니람 저지스니 이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제 버마어로 그 신약 성경, 구약 성경 전체 번역하고요. 또 사전도 편찬을 해요. 미얀마어 사전, 예, 편찬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이 미얀마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기반을, 예, 닦아놓은 일을 아도니람 저드슨이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1840년인가 하여튼 사역을 했는데요. 거의 뭐 한 8,000명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더라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예. 그렇게 돼요. 선교사도 많이 또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얀마, 왜 얘기를 그 아도니람 저드슨 그 이야기를, 네, 선교 얘기가 나와가지고, 예. 그래서 선교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 선교가 그러니까 1813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물론 그 전이죠. 그러니까 1807년, 뭐 1800년대부터 식민지가 되기 전부터 선교가 되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소수민족이 이제 그 샨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고, 샨족. 그리고 이제 퍼마족도, 그쵸? 이 아도니람 저드슨 이분이 버마족 왕에게 가서 허락해달라고 막 요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사진이 나와. 자, 아도니람 저드슨을 볼까요? (1850) 1850년에 이 땅을 떠났네요. 예. 1850년. (1813년에) 양곤에 도착했고요. 여기 지금 1820년에 종교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는 모습이 나와요. 왕에게, 버마 왕에게. 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죠. 예수 믿게 해달라. 네. 그래서 1819년 6월에 버마에서 선교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처음으로. 이 사람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버마 제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성경의 번역과 인쇄, 복음을 힘쓴다. 복음을 전한다. 전도지와 복음 소책자를 계속 배포한다. 현지 어린이를 지원하고 양육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전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정자를 만들어, 정자. 우리나라 왜 정자 아시지?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쉬고 이러는 정자 있잖아. 그거를 짜야시라고 하는데요.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 달 후에 마웅나우라는 청년이 복음을 듣고 신앙을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요, 아도니람 저지스니 팔리어, 불교 언어, 그리고 버마어 사전을 편찬하고요. 1817년까지 이건 아마 이 팔리어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팔리어 다시 범어와 사전을 편찬하고 이렇게 되네요. 1817년까지 예수님 신앙 소책자와 마태복음, 1823년에 신학성경, 1834년에 범어와 성경 전체를 완역하여 출판했고 1848년에 영어 미얀마 사전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원과 학교, 특히 양곤의 아도니람 저드슨 대학을 세웠는데 나중에 그 공산주의 정부가 내윈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유화돼 가지고 양곤 대학으로 개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1813년부터 1850년까지 37년간 그가 닦아놓은 선교의 터 위에 사역한 예수님 믿는 선교사는 48명, 그들에 의해서 74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7,904명이, 그러니까 8,000명이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보고가 되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아도니람 저드스는 마지막까지 버마족 선교의 허락을 얻기 위해서 미얀마 국왕에게 건의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였지만 정부야 불교 이외 종교에 대한 탄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버마에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된 그 이야기를 이제 아도니람 저드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식민지 시대, 그러니까 이 선교는 식민지 전부터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자, 맨 위에 보라색이 까친족, 그 밑에 이 보라색이 또 있죠. 그 밑에는 이제 무슨 보라색이죠? 그 위에 보라색하고 밑에는 좀 틀리죠. 거기가 샨족이에요. 샨족. 굉장히 넓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 미색이 이제 버마 족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빨간 족이, 그 밑에 빨간 데 있잖아. 조금. 거기가 까야.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쭉 해가지고 황토색으로 되어진 거기가 이제 카렌. 카렌 옆에 이 뭡니까? 뭡니까? 카렌 옆에 여기 연녹색인가요? 그곳이 이제 몬족. 옛날에는 몬족이 남부도 살았는데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초록색 있죠? 요 초록색. 요 라켄주야, 라켄주. 그 다음에 그 위에 하늘색이 친족입니다. 친족.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이게 미얀마예요. 여기 지금 인구가 지금 나오는데요. 제가 인구를 한번, 여기 나오는 인구가 아주 두 개로 나와가지고 자, 인구가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버마족은 3천만이 넘어요. 버마 인구가 6천만, 5,600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버마족이 3천만이 넘어요. 근데 이제 한 예수님 믿는 사람은 5만 된대요. 5만. 그 옛날 통계, 옛날. 그리고 이제 어딥니까? 몬족이 있잖아, 몬족. 200만이 되네, 몬족이, 그죠? 몬족은 불교입니다. 버마족도 대부분이 90%가 불교. 몬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렌족이 있어요. 카렌족이 150만으로 나오고 이쪽 가로는 또 300만이 나오네. 가로는 이제 미얀마의 종족 숫자. 카렌족, 뭐 꺼인족이라고도 하는데요. 370만으로 나와. 글쎄요. 150만이 되면서, 그러니까 앞에 숫자는 관할구 전체 인구 수며, 이제 관할구에 사는 인구는 150만이고 카렌족이 전체에 사는 사람은 370만 명 이렇게 되네요.
이 카렌족이 50%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 그리고 이제 까야족이 그 후에 빨간 거 조금 있었죠. 예. 160만. 근데 이제 요 까야주에 사는 까야족은 28만, 거의 29만이네. 예. 근데 전체는 이제 160만. 그 다음에 샨족이 굉장히 크잖아요. 500만이요, 500만. 예. 샨족이 500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1%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까친족, 맨 꼭대기.